안녕하세요.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18번째 시간 조절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시간인가요? 모델 1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살펴봤는데요. 잠시만요. 필기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네요. 프로그램을 다시 좀 종료했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모델 1번 조절 효과죠. 그다음 이 조절 효과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델 1번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주로 살펴봤는데 질문 내용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많아서 이 전체를 뭐 다 하긴 그렇고, 그래서 오늘 조절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위주로 Q&A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절된 매개 효과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Q&A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조절 효과로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통제 변수들이 하나도 유의하지 않은 조절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결과를 보면 통제 변수로 넣은 성별, 연령, 월소득이 유의하지 않다. 그런데 모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했다. 이럴 때 통제 변수의 영향력이 제대로 통제된 상태에서 본 효과의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종속 변수가 스마트폰 게임 중독, 독립 변수가 지각된 스트레스, 균형적 시간관이 있는데 지각된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균형적 시간관이 조절 변수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 결과를 보시면 통제 변수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통제 변수가 있는데 통제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왔네요. 유의하지 않게 나왔고 주효과와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그리고 인터랙션 이펙트 그래서 모두 유의하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조절 효과에서는 뭐만 조절 변수 조절 효과 항만 유의하면 됩니다. 얘만 유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유의해도 되고 유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는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제 변수는 이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통제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고빈 인터랙션 항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 변수들에 의해서 어저스트가 되기 때문에 즉 이 값이 어저스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변수는 뭐 유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하면 유의한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네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모델 7번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인데요.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은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면 독립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 조절 변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모델 7번입니다.
모델 7번입니다. 모델 7에 대한 조절된 매개 효과, 그다음 매개된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요것만 따져보면 그냥 조절 효과죠. 모델 1번의 조절 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을 따지면 요 조절 효과에서 중요한 거는 이 미치는 영향을 얘가 조절한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의 가장 주안점은 이 매개 효과를 조절한다가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7로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했을 때와 모델 1로 검증을 했을 때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죠.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데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델 7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7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분석을 두 번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분석합니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요. 그럼 뭐가 되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가 조절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돼요. 이게 스텝 1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텝 2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이 조절 변수 역할이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가 똑같냐? 이렇게 분석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조절 효과는 종속 변수하고 상관없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 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모델 1이잖아요. 모델. 그래서 모델 7로 돌렸을 때와 모델 1로 돌렸을 때에 이 조절 효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그래프는 없네요. 예, 요 부분 설명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매크로로 돌렸을 때 조절된 매개 효과로 돌렸을 때요. 조절된 매개 효과를 돌렸을 때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뭐만 나오느냐?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효과 그래프만 나옵니다. 즉 얘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출력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조절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선생님이 이 질문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여기 종속 변수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조절된 매개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을 조절하느냐, 매개 효과를 조절하느냐라는 얘기야. 요거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 매개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명령어로 해야 됩니다.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 매개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의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별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상에서는 안 된다.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XM으로 가는 경로가 모델 1에서의 경로와 모델 7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간접을 또 조절 매길 겁니다. 이 조절 효과를 그래프에 주어야 되는데 이는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모델에서 가는 경우가 조절한다는 조절 매크로 분석, 조절 매크로 분석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은 그 메뉴에서는 안 되고 명령어에서 가능하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어를 여기 지면상에다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조절된 조절 효과 그래프, 매크로 모형과 조절된 매개 효과 관련해서 조절 효과 그래프
프로세스 매크로의 조절 효과 그래프를 작성했는데 경로선의 접점이 나타났습니다. 저중고 집단의 기울기는 비교는 가능했습니다. 세 개의 경로선들이 접하는 지점의 의미예요. 예. 요거를 아마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명령어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프로세스 매크로의 출력 결과에서 그래프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요 메뉴가 나옵니다.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여기 독립 변수 이름이 이게 매개 변수인가요? dp가 매개 변수고 종속 변수군요. dp가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여기 SNS RD가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에코가 범주형 변수네요. 네 집단으로 되어 있는 범주형 변수인데 그래프가 이래서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내요. 지금 요 명령어를 제가 블록으로 설정해서 SPSS에서 카피해서 명령어에다 붙여놓고 실행시키면 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1, 2, 3,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SNS RD라고 하는 것이 0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민 센터링 한 것 같네요. 민 센터링 한 것 같아요. 그 평균값이었어요. 평균값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4번 집단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커지죠. 4번 집단이 기울기가 커집니다. 즉 4번 집단은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크로스되는 부분 대략적으로 여기를 따져보면은 4번 그룹을 생각하면 1, 2, 3번 그룹과 대략 평균점에서 크로스가 되죠. 그런데 4번 집단은 1, 2, 3번 집단하고 비교해서 독립 변수가 평균일 때 독립 변수가 평균적인 집단 이하일 때는 4번 집단의 Y값이 낮죠. 근데 1, 2, 3번의 Y값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평균보다 큰 집단에 가면 4번 집단의 Y값 평균이 1, 2, 3 집단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그겁니다. 그러나 조절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집단 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계속 한번 봐볼까요? 세 개의 경로선들이 접하는 지점의 의미는 거기에서 이제 Y값의 평균값이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4번 집단을 생각해 주면 여기를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를 생각해 주면 요 지점에서 독립 변수가 평균보다 조금 큰 요 지점에서는 Y값이 4번 집단이 낮았죠. 그런데 요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4번 집단의 Y값이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크로스되는 부분은 뭐냐면 종속 변수의 평균값이 종속 변수의 값이 역전되는 지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점을 기준으로 Y축의 순위가 바뀌는데요. 왼쪽 부분이 의미하는 평균값입니다. 존슨 네이만하고 요 값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여기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제가 그렸나요? 한번 봐볼까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안 그렸네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하고 지금 이 조절 효과 그래프는 차이점이 있어요. 조절 효과 그래프는 결국 뭐냐? Y값이에요. Y값의 평균이에요. Y값. 즉 Y값들이 X값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에 비해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조절 변수하고 종속 변수예요. 조절 변수가 커짐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기울기. 이렇게 나오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좀 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95% 신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요 값들은 뭐냐? 요 값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조절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점에서 5점 사이에 나오는데 여기 2점이다. 2일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값은 뭐냐? b 값이에요. 이게 정확히 y 값이 아니라 뭐냐면 x가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 값입니다. 그래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냐면 기울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 조절 효과의 그래프와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 다음 질문 또 한번 볼까요? 매개 및 조절 효과 분석 시 회귀의 기본 가정 충족. 예, 요거는 한번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독립 변수가 이건 매개 효과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가 조절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모형에서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즉 요것만 생각해 주면 회귀 분석에서는 조건이 있죠. 회귀 분석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종속 변수가 정기 분포해야 된다. 두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선형이어야 된다. 이 얘기도 결론은 뭐냐? 정기 분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종속 변수의 자기 상관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성성, 이런 것이 있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뭐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그리고 잔차가 정규성이어야 되고, 잔차가 등분산성이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회귀 분석의 조건이죠. 회귀 분석의 조건인데, 이것이 프로세서 매크로를 돌릴 때, 매개 효과, 조절 효과를 할 때도 이 조건이 있어야 되냐? 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차이점이 있었던 건 뭐냐면, 프로세스 매크로를 쓰면 부트스트랩을 사용한다.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면 이런 정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부트스트랩 방법이죠. 부트스트랩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거, 얘가 정규분포해야 된다. 종속 변수 정규분포이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내가 정규분포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부트스트랩은 정규분포가 아닌 자료도 부트스트랩을 하면 정규분포가 된다. 서로 이해 충돌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매개 효과 같은 경우 표를 만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에 값이 있을 거예요. 통제 변수를 위에 쓸까요? 그냥 통제 변수를 위에 쓰겠습니다. 이게 통제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었을 때, 프로세스 매크로 돌리면 스텝 안에 요만큼 나오고, 스텝 2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게 나오잖아요. 여기 값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RJ 효값하고 FP 값, RJ 효값, FP 값 나오고, 그 다음 매개 효과인 경우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기효과의 조절효과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부트스트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앞부분은 뭐냐? 여기는 뭐냐? 그냥 회귀분석하고 동일해요. 그냥 회귀분석. 따라서 지금 이 인다이렉트 할 때는, 여기일 때는 정규성 조건이 없어요. 정규분포가 아닌 자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석할 때는 여긴 정규성 조건이 있어요. 여기도 정규성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차도 정규성이어야 되고 잔차도 등분산이어야 돼요. 이거는 조절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잔차가 정규성하고 등분산성이에요. 그러면 회귀 분석의 기본 조건에서 이러한 정규성과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럴 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프로세스 매크로 옵션에 보면, 요거를 다시, 그러면 이거를 분석할 때 애초에 여기도 부트스트랩으로 돌린다면, 이 조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도 부트스트랩으로 돌리고 여기도 부트스트랩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예. 이거는 매기효과, 조절효과 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건 뭐 그냥 데이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방법론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부트스트래핑 인프루언스 포 모델 코에피션트, 얘를 돌리면 분석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 결과가 여기 나왔죠. 보겠습니다. 여기 맨 뒤에 가면 이렇게 부트스트랩 결과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프로세스 매크로를 쓰면 요 위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회귀 분석 결과를 썼잖아요. 그 조절 효과는 이거 쓰고. 그런데 어디에서 요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요 결과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이 결과하고 요 결과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회귀 분석이고요. 여기는 뭐냐? 부트스트랩한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결과를 보면 요 B값은 같아요. 4650, 8858, 1815, 0053 같죠?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자, 여기 보면 부트 SE라고 나온 게 있죠. 부트 SE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SE가 나오는데 SE 3.49, 5.8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요게 부트 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B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냐? 부트스트랩 결과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에 정규성에 문제가 있거나 잔차가 정규성이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뭐냐? 이 결과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회귀 분석의 조건에는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이고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결합이 정규 분포이고, 매개 변수가 들어가던 조절 변수가 들어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정규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잔차가 정규성이고 잔차가 등분산이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요것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하냐? 회귀 분석을 부트스트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뭘 체크하냐?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잔차가 등분산이 아니면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t-테스트에서 등분산이 아니면 이분산 t-테스트라는 걸 하죠. 그럼 회귀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분산 회귀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3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차가 등분산이 아니면 뭐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그래서 요거 체크해서 분석하시면 결과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 놓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귀 분석 결과에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SE가 표준 오차값이 SE하고 HC3라고 나오죠. 이게 이분산 보정한 표준 오차예요. 이분산 보정 표준 오차. 그래서 조절 효과도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매기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회귀 분석에 가면 이지플로우 리그레션 레지듀얼 플롯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매크로인데요. 이지플로우 레지듀얼 플롯, 레지듀얼 테스트 잔차 검정이에요. 요걸 누르시고 종속 변수 넣고 독립 변수 있으면 독립 변수 넣으시면 됩니다. 통제 변수 있으면 통제 변수 넣고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잔차의 정규성과 잔차의 등분산성 결과가 나옵니다. 둘 다 p-value가 0.05보다 커야 돼요. 둘 다. 그러면 잔차가 정규분포이고 등분산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통제 변수의 표해석. 이런 통제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통제 변수의 해석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 통제 변수 해석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의했으면 유의했다. 그리고 통제 변수는 그 자체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제 통제 변수들이죠. 모두 유의했네요. 그러면 이 통제 변수들이 모두 유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 통제 변수 해석하듯이 그냥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해석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통제 변수 자체는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제의 목적만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통제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회귀 분석하듯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고 조절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고, 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매개 효과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매개 효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조절 효과 분석을 합니다. 조절 효과 분석합니다. 그리고 얘는 코베리트 넣고 분석을 하죠. 코베리트 넣고 분석합니다. 근데 요것을 몇 번? 3번 해줘야겠죠. 3번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또 통제 변수 넣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지고 조절 효과 분석을 하고, 요 2개를 통제 변수로 넣고, 즉 몇 번? 3번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분석을 할 때는 매개 효과에서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한다? 메뉴 방식으로 보다는 뭐냐? 명령어로 해야 된다.
명령을 하고 옵션 중에 뭐 시드라는 옵션을 줘서 뭐 이런 식으로 시드 넘버를 주고 나서 분석을 해줘야 동일한 부트스트랩의 난수를 동일하게 발생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 매크로를 잘 사용하시려면 결국 프로세서 매크로 명령어에 대한 체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세서 매크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뉴 방식만 사용을 하면 뭐냐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한정적인 모델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프로세서 매크로 하다 보면 여러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메뉴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명령어 쓰셔야 됩니다. 명령어 써야 돼요. 그다음에 조절된 매개 효과의 존슨 네이만 그래프 명령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에 지정된 메뉴가 아닌 모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델 4번이죠. 모델 4번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형방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연구 모형상에. 이게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명령어로 안 됩니다. 명령어로 안 되고 이건 뭘로 메뉴로 안 됩니다. 메뉴로 안 되고 이거는 명령어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세스 매크로를 잘 사용을 하시려면 명령어를 조금 프로세스 매크로의 명령어 체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고 예. 8번은 조절된 매개 효과인데요.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8번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면 조절 변수가 여기와 이렇게를 두 개를 조절하는 거 양쪽으로 이게 모델 8번입니다. 모델 8번입니다. 그 결과 독립변과 조절변의 상호작용형이 상호작용형이 매개변과 종속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요 두 개가 유의했다는 얘기죠. 요게 유의했고 요게 유의했습니다. 조절 변인이 모형의 간접 효과 지정을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절된 매개 지수는 그렇게고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위치는 직접 효과 통계 즉 그 얘기는 무슨냐면 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조절 효과를 볼 때는 이 주 효과의 유의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개 효과를 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바로닌 케니 방법론에 보면 우리가 완전 매개, 부분 매개라는 용어 사용했었잖아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그걸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직접 효과의 영향력이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간접 효과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 해석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었는데 조절 효과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영향력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조절 효과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조절 효과에 의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효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조절 효과의 그래프와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셔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인 소셜 커머스 특성 요인, 정보성이 종속 변수 지각된 용이성,
모델 1번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전부 대립 개수값도 부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예, 요 두 개는 플러스가 나왔고 요건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셋 다 유의하게 나왔고 셋 다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를 볼 때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단순하게 부호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부호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독립변수, 조절변수, 조절 효과예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해 주면 기본적으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절 효과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값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조절 변수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냐면 요것만 따져보면 이제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왜 집단을 두 개로 한 이유가 예, 조절 변수가 2분형 변수네요. 조절 변수가 2분형 변수니까 연속형 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지만 조절 변수가 2분형 변수면 뭐냐면 그래프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집단이고 아니 이게 0집단이고 이게 1집단인 거예요. 조절 변수가. 왜냐면 부호가 마이너스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 좀 지워볼까요? 요게 조절 변수가 0이고요. 요게 조절 변수가 1일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잠시만요.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예. 그죠? 이렇게 낮은 집단, 높은 집단.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게 1, 요게 0.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보성이고 정보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이 지각성하고 정보의 용이성을 보면 정보의 용이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 굉장히 높은 값이죠? 정보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는 매우 높은 5에 가까울 때는 역전이 되죠. 근데 역전이 되는데 여기 이 정도 역전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자,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은 정보성이 1 증가할 때마다 지각된 정보성이 1 증가할 때 지각된 용이성이 증가하는 정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은 똑같은 정보성이 1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폭 자체가 적죠. 물론 지각된 용이성 자체의 값은 높아요. 자체의 값은 높지만 정보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의 파워는 다르죠. 파워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이 지각된 용이성이 높다. 두 번째,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은 지각된 용이성이 1 높아질 때 정보성이 1 높아질 때 지각성 높아지는 이 정도가 누구보다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보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는 0.2568이고 여기는 0.4660이에요. 대충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충 0.2 정도의 차이가 나죠. 즉 정보성이 1 높아질 때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은 종속 변수가 얼마? 0.4660 증가하고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은 0.2568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되는 폭이 다르죠. 조절 효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 상에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서 애초에 지각된 용이성 자체는 누가 높다?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이 높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보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요 그래프만 보면 정보성이 여기였을 때 여기가 이제 4점이고 4.5고 3.5니까 여기가 정보성의 평균값일 거예요. 정보성의 평균값이고 여기는 평균 플러스 SD, 평균 마이너스 SD.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성이 높은, 정보성이 낮은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방문 횟수가 많은 집단은 정보성이 낮던 높던 지각된 용이성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보다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지각성인 것과 정보성 자꾸 헷갈리네요. 정보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같이 생각을 해주면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은 애초에 처음부터 정보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각된 횟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의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이 되면 지각된 용이성이 커지는 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방문 횟수가 높은 집단이 지각된 용이성 자체는 높아요. 하지만 정보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누가 방문 횟수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프로세스 그리고 뭐 조절 효과 확인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0.425, 0.21, 상호작용이 0.297. 요것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 5점 척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 y는 0.425 아니 4.607에 플러스 0.425x 플러스 0.21mo 마이너스 0.297xmo가 돼요. xmo가 돼요. 그러면 조절 변수가 5점 척도라고 생각해주면 1에서 5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생각해주면 y값은 4.607에 플러스 0.425x에 플러스 0.21이죠. 마이너스 0.297x가 되죠. 계산하면 4.607하고 0.1을 되니까 817이 되고 플러스 0.425 마이너스 0.297x가 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0.3이라고 생각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0.325x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절 변수가 5라고 생각해주면 0.467 플러스 0.425 플러스 0.1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0.1에 5를 더하면 얼마요? 계산하기 쉽게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값이 4.607하고 1이 합치니까 5.607이 되는 거고 플러스
0.425에 마이너스 0.3 곱하기 5x. 그죠? 여기 계산하기 쉽게 297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0.3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5.607에 플러스 0.425 마이너스 1.5x가 돼. 그러면 5.607에 마이너스 1.05x가 되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독립 변수가 있고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까지 나온 거 보니까 종속 변수는 5점 촉도 아닌 것 같아요. 7점 촉도인 것 같아요. 7점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절 변수가 1일 때는 식이 y는 4.817에 플러스 0.325x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 5, 6, 7, 8이었다고 치죠. 그러면 4.817에서 0.325니까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죠? x가 1 커질 때 y는 0.325만큼 커지니까. 그 다음 조절 변수가 5일 때는 y는 5.607에 마이너스 1.05x니까 5.607 이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서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조절 변수가 5일 때. 조절 변수가 1일 때. 그러면 조절 변수가 2, 3, 4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도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하냐? 0.325에서 자, 조절 변수가 1일 때는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0.325예요. 조절 변수가 2일 때는 0.425x하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계산하기 쉽게 297이라고 놓지 말고 0.3이라고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0.3. 여기가 2가 들어가면 그러면 0.425에 마이너스 0.6x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역전이 되네요. 역전이 되죠. 어떻게 돼요? 여기 x가 마이너스 0.175가 되네요. 조절 변수가 3이면 그러면 0.425 마이너스 여기 3이니까 0.9가 되겠죠? 이만큼이 여기가 0.9. 그러면 기울기가 0.475가 되나요? 0.3만큼씩 줄어드는 거예요. 4이면 마이너스 0.775가 될 거고 5이면 마이너스 1.275가 될 거고 20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결국 뭐냐?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이 얘만 보면 독립 변수만 보면 플러스잖아요. 그죠? 여기 플러스니까 x가 y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절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x가 조절 변수가 1일 때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나 조절 변수 2 이상에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되면서 마이너스 영향이 강해지죠. 결국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역전이 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효과에서는 단순하게 이 빗값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떻다?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살펴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가 y에 미치는 값이 0.425인데 이게 조절 효과항이 마이너스 0.297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3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3씩. 그러면 마이너스 1, 2, 5 그다음에 여기서 1, 2, 5 되고 마이너스 아까 계산을 뭐 잘못했나 보네요. 2, 2, 5 마이너스 0.525 마이너스 0.825 마이너스 0.1.125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음의 영향으로 커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예. 두 개만 더 볼까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 예, 이게 존슨 네이만 그래프 이제 결과인데요. 이걸 제가 그래프 그려놨을까요? 그래프는 안 그려놨네. 근데 여기만 살펴보시면, 자, 독립 변수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렸으면 여기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일 겁니다. 조절 변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값이 돼요. 값이 됩니다. 값이 되는데 이 값이 이렇게 점점점 감소하죠.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값이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감소는 하지만 모두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모두 유의합니다. 모두 유의해요. 그래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따져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6 플러스 6까지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고 1.5부터 시작해서 제일 작은 데가 어디까지 가나요? 0.4까지 가네요. 그러면 0.5 1.0 1.5 값이 그럼 여기에서 1.526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여기서 0.4 정도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95m 실내 구간은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모두 유의하죠. 결국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죠. 모든 구간에서 유의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질문 드리는 게 t 값이 늘어났다 감소. 여기 보면 t 값이 점점 커졌다가 여기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잖아요.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약의 p-밸류가 t 값이 크기 때문에 p-밸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t 값이 8점이 아니라 여기서 3점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쭉 커졌다가 여기서 나중에 감소돼서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가 3.498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1.573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p-밸류가 얼마가 나오냐? 이런 p-밸류가 0.06 정도 나올 거예요. 0.6 그럼 뭐예요? 여기 유의하지 않게 나온 거죠. 유의하지 않게 나와. t-값 자체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이 기울기에 대한 p-밸류를 생각해서 어느 지점부터 이게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크게 이런 식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느 특정 지점에서 95% 신뢰 구간에서 요 기울기가 0을 포함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색깔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지금 이게 95% 신뢰 구간 0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은 여기 구간은 조절 변수가 예를 들어서 3.8이다라고 하면 3.8 이상 되는 부분은 3.8 이상이 되는 부분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값이 유의하지 않아요. 어디만 여기 부분만 유의한 거죠. 이 부분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조절 변수가 3.8보다 작아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어디가 되면 조절 변수 값이 3.8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 유의하니까 t 값이 커졌다 작았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모두 유의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그래프 값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이냐라는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존슨 네이만 그래프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찾아볼까요? 있나? 어디?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석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 볼까요? 여기 보죠. 예,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절 변수 값이고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에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 6부터 조절 변수가 6부터 30까지 나와 있네요. 6부터 30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는 기울기가 0이고 1.248 그러면 6일 때 1.248 이게 1.248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 30에 가면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이 정도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0.555 그러면 요거 선을 이렇게 나오겠죠.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95% 신뢰 구간을 표시하면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 구간이 조금 좁은 것 같네요. 이렇게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0을 포함하는 여기에 첫 여기가
20.194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0을 포함하는 요 점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P밸류가 27.252.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조절 변수 값이 6이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었을 때 기울기가 1.248인데 유의했어요. 당연히 실내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다가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B 값이 점점 감소합니다. 감소하죠? 감소해요. B 값이 작아지니까 P 밸류가 작아지는 거예요. T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T 값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점점 작아져요. T 값이. 당연히 P 밸류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가 특정 지점에 되면 어디? 여기 딱 이 프로세스 매크로의 존슨 네만 그래프가 좋은 점이 뭐냐면 P 값이 딱 0.052게 해주는 점을 찾아요. 그게 얼마냐? 20.19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내 구간 안에 여기 딱 포함되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값을 기준으로 여기는 P 밸류가 유의해요. 시그니피션트한 구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P 값이 점점 커지잖아요.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죠. 그러다가 다시 P 값이 점점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요 값이 보면 B 값이 감소하다가 0이 그러면 이론적으로 B 값이 어느 정도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느 정도 있겠죠. 그때 P 밸류가 제일 커요. 그때 P 밸류가.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점점 커지니까 P 밸류는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감소하다가 어디에 가면 또 0.052게 해주는 지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구간은 유의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유의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조절변수가 20.194 작을 때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양의 영향을 줘요. 그러다가 조절변수가 20.194에서 27.052 할 때는 이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절 변수가 27보다 클 때 맥시멈이 30이니까 요 구간이 좀 좁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음으로 유의하다는 얘기예요. 음으로 유의해요. 그러면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조절 변수를 생각해 주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양으로 적거나 유의하지 않았다고 나왔을 거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요 전체 요 값들 평균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각각의 값들을 평균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절 변수가 6일 때는 높지만 점점 B 값이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주면 요만큼 만약에 조절 변수가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 조절 변수 요 값 내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전체 구간으로 따져 보면은 여기를 빼고 놓고 하니까 실제로 248만큼은 아니라 좀 낮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조절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별로 없거나.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조절 변수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절 변수가 20.1보다 작은 값들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양의 영향을 주고 27보다 큰 값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B 값이 바뀌어지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절 효과를 영향력을 표시를 할 때 이런 존슨 네이만 그래프로 그려주시는 것이 조절 효과의 영향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요거를 봐볼까요? 이렇게 출력 결과를 나중에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요.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갖다 붙여 넣어요.
지금은 SPSS 아웃풋이 아니라 SPSS 아웃풋 있는 거를 다시 여기다 옮겨 넣어 가지고 여기 붙여 넣기 하면 안 이쁘게 붙여질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안 이뻐지죠. 그래서 그냥 붙여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붙일 거냐면 얘들이 다 지금 빈 공백으로 한 칸씩 들어가 있는 거라서 있고,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직접 했을 때는 아웃풋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붙여놓고, 아이고, 제대로 안 붙네요. 아, 제대로 안 붙네. 아이고, 안 붙네요. SPS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원래대로 붙이면 이게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온 다음에 제 구글 아니 그 유튜브에 보시면 존슨 네이만 그래프 하는 방법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붙으면 선택해서 여기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값을 복사해서 제가 만든 매크로 여기에다가 프로세스 매크로에도 이렇게 값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요. 딱 붙이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이 결과를 딱 살펴보시면 여기 조절 변수가 있고 B값이 있고 95% 신뢰 구간 하한값 상한값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유의하고 마이너스로 유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27이 되겠죠.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은 부호가 점점 커지는 건지만 반대로 돼 원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예제는 반대로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따져 보면 여기 그래프를 가져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조절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직무 만족이 조절 변수인 거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온 조절 무릎, 이게 독립 변수, 이게 종속 변수, 이게 조절 변수니까 이름 바꾸시면 돼요.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 조절 변수가 3.2105를 기준으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유의한 거예요. 그리고 조절 변수가 5.5952를 기준으로 요만큼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로 유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구간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구간은 전부 95% 신뢰 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하니까 유의하지 않은 구간이 되는 거죠. 유의하지 않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존슨네만 더 있는 거 하나 더 볼까요? 그래프 혹시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프가 없네.
요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정상적으로 붙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 외배 결과를 붙이면 정상적으로 안 붙어요. SPSS에 있는 아웃풋 결과를 붙어야 정상적으로 붙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조절 효과가 없는 거라서 조절 효과가 없는 거라서 예제를 조절 효과 있는 예제를 한번 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조절 효과가 있는 예제를 조절 효과 이 데이터는 조절 효과 없어요. 다시 여기 보겠다. 여기 7번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넣고 독립 변수 넣고 조절 변수 넣고 모델 1번 옵션에서 선택을 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만 조절 효과만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결과 나왔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요만큼을 블록 설정합니다. 엑셀 파일에서 붙여넣기 하고요.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눌러서 너비가 일정함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요거하고 요 두 개입니다. 가운데 세 개를 없애주세요. 가운데 세 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없애줍니다. 삭제하고 아이고 삭제해야 되는데 실수로 삽입을 눌렀네요. 삭제합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 파일에다가 여기에다가 값만 붙여 놓습니다. 값만 붙여 놓고 그리고 결과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p-밸류가 이렇게다가 여기에서 여기 3.9047에서 p-밸류가 0.05가 나오죠. 0.05. 그 다음에 이렇게 놨다 다시 여기 5.5952가 나옵니다.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3.9047 왜냐면 요 아랫부분은 이 결과를 보시면 요 부분은 요 B값들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유의한 마지노선이 여기고 그러다가 역전이 되고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마지노선이 5.595인 거예요. 이렇게 5.591을 입력을 합니다.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동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여기 값이 지금 요 값이 여기가 3. 얼마였죠? 3.9047 5.5952 였으니까 여기가 3.9052예요. 왜 편집이 안 되지? 이상하다. 제가 여기 락을 걸어놨나 보네요. 락을 좀 풀어놓겠습니다.
락을 풀어서 올려놓을게요. 다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3.9047. 아, 여기에 몇 개가 겹쳐 있나 보네요. 이렇게. 예, 지금 한 김에 이제 편집 좀 하겠습니다. 몇 개가 겹쳐졌대? 3.9047.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가 겹쳐졌겠는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x가 변수가 분석 결과에서 여기에서 독립 조절 변수가 에피컬시, 자존감이고 독립 변수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커미티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를 딱 만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조절 변수가 있고 너무 크다. 조절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가 커미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요만큼은 유의하죠. 유의해요. 마이너스로 유의해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하고 요 구간은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로 유의한 거예요. 이 구간은 유의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조절 변수가 3.9047 미만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음으로 유의한 거고, 조절 변수가 5.592 이상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양으로 유의한 거죠. 양으로 유의. 그래서 이 에피컬시가 작아질수록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음으로 강해지는 거죠. 작아질수록 B값이 음으로 강해지는 거고, 에피컬시가 5.592 이상이 될 때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양으로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참고적으로 한 김에 기왕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죠?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저기 락 안 걸고 그냥 해놔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수정한 파일을 제가 다시 오늘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조절 효과는 결국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이 조절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다 하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습니다. 모델이 이제 7번, 8번, 그 다음에 15, 16번, 그 다음에 54, 55번인가요? 헷갈리네. 여기 7번, 8번이 조절된 매개 효과고요. 7번, 8번 이렇게가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그리고 14번, 15번이 역시 조절된 매개 효과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네. 몇 번인지? 이게 58번, 59번. 58번, 59번. 이렇게가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그래서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부터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한 2,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이 프로세스 매크로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 강좌 통계분석 Q&A 조절 효과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